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폭우에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구와 경북에서도 폭우에 대비한 수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의 사방시설 설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대구 내 산사태 취약 지역은 37군데, 흙과 돌이 물에 섞여서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토속류 취약 지역은 54군데로 모두 91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39군데로 가장 많고 다음은 달성군, 수성구, 북구 순이었는데요. 이상기후로 날씨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죠. 특히 우리 지역은 추석 전후로 태풍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뿐 아니라 상습 침수 지역, 생활 주변의 빗물바지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전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8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서대구 진출로 139km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있었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이 여파로 일대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금호분기점 서대구 진출로 쪽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인아들목에서 다분아들목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성선아들목에서 남대군아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팔공산 나들목까지 약간 더디게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 양방향 서행 흐름 보이고요. 신천대로 남대군아들목 방향 중동교부터 신천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천교부터 침상교까지는 꽉 막힌 상황이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는 마음의 여유 갖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동로 황금내거리에서 담티고개 고가차도 구간 더디게 지나고요.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 월곡 고가교 위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구급차와 경찰차 도착해서 사고 처리 중으로 월곡 고가도로 지나신다면 1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4도 분포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내린 비로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7.2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영기 기자, 오마이뉴스 조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 대구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가 3년 만에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일 대구 동구의 한 축사에서 채집한 모기 중에 빨간 집모기 집단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일본 내염 4개 모기 감시 차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 2회 모기를 채집해서 종별 분포와 병원체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2017년 관련 검사 시행 이후에 일본 내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 2018년 10월, 2019년 9월 딱 2차례 있었으며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간 일본 내염 4개 종으로 주로 지목된 모기가 작은 빨간 집모기인데 올해는 이보다 가정집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빨간 집모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이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에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그냥 열감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 감염자에게서는 이 급성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내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 후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만약에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 사망자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때문에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야외 활동 시에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이 피부 노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피부 노출을 좀 최소화하고 이 품이 넓은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가정에서도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모기 유충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생긴 물 웅덩이, 배수로에도 이 고인물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인 맑은 물 하이웨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제였습니다. 공기청 안동시장을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만났는데요. 물 공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홍 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에서 영천댐, 운문댐, 대구정수장을 잇는 약 147km 구간의 도수로를 건설을 하는 것인데요. 낙동강 지표수 대신에 안동댐과 임하댐의 1급수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어제 만남에서는 대구시와 안동시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낙동강 상류댐 원수를 대구시가 이용하는데 원칙적으로 협력한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미와의 취소원 이전 협의는 더 이상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홍준표 시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구미에 사정하고 읍소하는 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협정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지난 9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 공동이용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김장호 구미시장을 두고 대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도 남을 충격적인 망언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어제였는데요. 어제에도 SNS를 통해서 구미공단 내 폐수 방류업체는 1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시설 개선이 없으면 그 공장 제품은 대대적으로 불매운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먹는 물 그렇습니다. 문제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가 어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이 지방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구시는 제외가 됐고요. 이 상수도 요금 인상, 택시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밝힌 이 광역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전면 동결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인데 네. 대구시는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구시 의회가 상수도 요금을 올해 5% 인상하는 이 조례안을 가결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가정용은 이 평방미터당 이 기존 550원에서 올해 30원이 인상된 580원으로 내년에는 또 630원, 2024년 이후에는 65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 택시 요금 인상 역시 9월 말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구체화될 전망인데 2018년 11월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이 4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부산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3,800원으로 기본 요금은 인상했고 네. 이 강원도도 올해 4월에 이 3,8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때문에 대구의 경우에는 이 택시 요금, 기본 요금도 하반기나 내년 초쯤이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게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1월에 이 평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110억 원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거든요. 네. 때문에 올해 안에 공공요금이 인상될지 안 될지 우리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소식이 뭐 또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기초 지자체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비판 성명을 냈던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대구시가 달서구의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대구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곡동에 있는 성서행정타운 부지인데요. 2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이곳에는 1990년도에 성서택지개발 당시였는데요.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대구시가 2006년에 LH로부터 사들였고 또 달서구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행정수요 확대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구로 분구를 한다는 것을 가정에 두고 청사 부지로 매입을 한 것인데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행정구의 분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2017년부터 대구시의 이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를 해왔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대구시가 매각을 검토하면서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매각을 반대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우선 그 성서행정타운 이곡동에 있다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 땅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이 땅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노는 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지 인근에 성서산업단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 상업지역도 또 밀집해 있고 이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과 또 인접해 있거든요. 네. 이 교통과 입지 여건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데 현재 이 주차장 그리고 대구 수목원 관리사무 묘포장, 네. 이 차량 등록사업소 서부 분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 체감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 기자님 설명대로라면 아주 노른자의 땅인 것 네. 같은데 활용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달서구가 그동안 이 성서행정타운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시를 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뷰티케어 클러스터 또 대구 역사문화관 건립을 제안한 바가 있었고요. 2019년과 2020년에는 대구 역사문화관을 포함해서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 이 디지털 메이커시티 조성 등을 건의해 왔습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이 대선 메가 프로젝트 안으로 미래차 충전 메가스테이션 에너지파크 조성, 문화예술 컴플렉스 타운 건립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활용이 돼야 하는데 대구시가 해당 부지 매각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반발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서지역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네. 달서구 행정타운 매각 반대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종합문화복지타운으로 공영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절대로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지 매각은 30여 년간 방치돼서 성서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데도 장차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기다린 달서구민과 성서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땅 장사인 매각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빠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달서구 지역 시의원들도 비판 성명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시의원들 달서구 지역 시의원 7명이 행정타운 매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시의원들은 민선 8기 대구시가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공유재산을 무계획적으로 매각을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재정계획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부채를 이유로 매번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의 재산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성서행정타운은 성서지역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성서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곳이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도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비슷한 규모의 토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그 비용은 이번 매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매각 계획 철회 그리고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성서 행정타운 쪽 분위기가 이렇다면 북구 칠곡 행정타운 쪽 분위기도 뭐 역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합니다. 이 구암동 칠곡 행정타운 부지 매각 추진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도 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 행정타운 인근 상인들은 여기가 이미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이 상업시설로 공공부지가 매각될 경우에 이 상습적인 주차난이 더 심화될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이 칠곡 지역의 국공립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립도서관 건립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이 대체 부지 마련 등에 대한 대안도 없이 매각부터 검토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곳의 터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아마 요 상업 밀집 시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넓은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2011년 사들인 이후에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 하병문 시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이 김승수 국회의원 역시 이 칠곡 행정타운 내에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센데 여기에 대한 대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구시는 매각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과 기초광역의원들이 반발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항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변경을 하고 행정재산 용도 폐기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시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토지 감정평가 그리고 입찰에도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관계자는 매각을 장기적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부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많은 매각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부채 청산을 한 뒤에 남은 금액은 일반 회계로 돌려서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신청사 부지 사업비로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채무 상환 계획 때문이라고요. 네, 뭐 민선 8기의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데 4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겠다고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 여러 건립기금과 회계 항목을 폐지해서 2,500억 원을 갚고 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2천억 원, 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500원 등 이 일단 채무 5천억 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2천억 원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성서 행정타운과 칠곡 행정타운 터를 팔면 2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요? 지금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성서행정타운이 805억 원, 그리고 칠곡행정타운이 304억 원. 이 최소한 900억 원 정도는 더 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대구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가운데 100억 이상인 토지나 건물 등의 목록을 작성해서 지금 리스를 잡고 있는데 이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이 중구에 있는 2280원, 이 반월당역, 이 북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엑스코, 이 동구경제자유구역청, 이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등인데 지금 언급한 것들을 당장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이 판매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 성서 행정타운과 이 북구 행정타운 부지가 된 겁니다. 네. 뭐 부채를 상환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 참 중요합니다만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해야 하는 시가 그 실적이 급급해서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부채가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채가 상당히 발생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악성 부채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채 감축 실적에만 급급해서 관련 기관이나 또는 주민들과 소통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홍준표 시장이 올해 안에 5천억 원을 뭐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그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2천억 원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종훈 기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8월 12일 금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대구 서구문화회관에서 재미있는 체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로 만든 조형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인데요.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오늘 소개할 전시는요.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입니다. 반쪽이란 필명을 쓰면서 만화 반쪽이 시리즈로 인기를 끌었던 최정현 작가의 전시인데요. 오토바이 부품으로 만든 독수리, 전구로 만든 피리 등 각종 폐품이 동물과 사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 어제 전시장에 방문해서 관람객들과 함께 도슨트 작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특별히 오래된 선풍기 모터로 빠르게 돌아가는 여러 장의 찰리 채플린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 선풍기로 이용해서 작품이 6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누를 수 있는 거는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나온 흑백 영화를 갖다가 코미디언이니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기발한 생각으로 포크로 이용해서 발레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작가 선생님이 모타에다가 스테레오까지 같이 달아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전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개미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팥으로 만들어서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 부분은 조금 덜 크고 엉덩이 부분은 좀 더 크고 중간에 허리는 짤록하게 제일 조그만한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그럼 총 몇 점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대략 숫자상으로 살리기는 조금 애매한 게 많은데 200여 점이 넘어요. 그러면 이걸 또 옮기시는데도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셨겠어요. 네, 요거는 작가 선생님 스스로가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3일 동안 해주시고요. 도와주실 때는 본인이 다 직접 해체 작업을 해서 수송만 하시는 분이 따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각각의 작품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 탐색하는 재미가 있겠다 싶은데요. 근데 이 작가가 많은 재료 가운데서도 버려지는 쓰레기, 그러니까 폐품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환경을 중시하는 작가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 쓰레기 문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쓰레기도 잘 다듬고 가공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 된다고 보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작품 준비를 위해서 고물상이나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수시로 방문한다는데요. 저희 집도 방문하시면 좋겠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예. 이런 작가의 열정을 작품에서 고스란히 좀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들어간 작품이 많아서 기발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시가 전하는 메시지를 서구문화회관 황재욱 도슨트에게 더 들어보시죠. 최정현 선생님은 항상 상상 속에서 뛰어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80세 어르신들까지 전자기계나 이런 데 묻히지 말고 책도 많이 보고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저희처럼 이렇게 새롭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전시도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달해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버려지는 고물상에서 새로운 보물을 찾듯이 환경에 대해서 고물 산업에서도 쓰레기가 나오고 집안의 곳곳에도 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듯이 깨끗하게 지금 조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잘해져서 되도록이면은 쓰레기가 안 나오고 산업에서도 폐기물이 안 나오게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잖아요. 네. 물난리를 겪으면서 이 환경의 중요성 절실히 많이들 깨닫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이 되는 전시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물을 보는 인식의 전환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들은 창의력을 키우고 어른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미술을 흥미롭게 접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또한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으로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서구문화회관 박병준 기획공연팀장에게 들어보고요. 관람객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이제 확산하여 지역 유전시 공간의 이제 가동률을 이제 높이고자 한 사업인데, 저희 서구문예관이 공모 사업에서 반쪽이 상상력 박물관전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수가 많아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박쥐 모양의 작품이 인상 깊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무슨 소재인지 잘 몰라서 가까이서 보니까 우산천으로 만든 작품이라서 인상 깊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다양한 폐품들이 녹지 않고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가족 단위로 와서 이제 관람하기 되게 좋게끔 전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조카들하고 같이 와서 홍보를 더 널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선풍기 구동부로 활용해서 전시 제품들 해놓으신 거 보고 되게 상당히 놀랐고, 아무래도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풍기 동력부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그곳에 되게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요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좋은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전시는 9월 4일까지 진행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엔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다 차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에서 34도 분포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인 15일까지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는 예보입니다. 16일 화요일에는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네요. 네, 8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아침의 광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